오랜만인 친구. 투고자 시카님, 28세, 여성, 프리터. 체험 장소 도쿄도 내의 친구 집. これは以前に私が体験した話です。 이것은 일전에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최근 자주 만날 일이 없었던 친구 에이코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종교 가입 권유가 엄청 횡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밥을 사겠다는 말에 그만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에이코는 예전엔 꽤 밝은 애였다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날 오랜만에 만난 에이코는 다크서클이 심하고 굉장히 초췌한 인상을 끼쳤습니다. 오랜만이야. 응, 오랜만. 근데 너 진짜 종교 가입하라고 온 건 아니지? 이미 문자에서는 종교 가입 권유를 할 작정이라면 가지 않겠다고 말해놨습니다만 자리에 앉기 전에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오랜만에 보는 에이코의 팔에는 염주가 감겨 있었고 가방에는 부적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이코는 되도록 웃는 얼굴로 종교 권유는 절대 안 해. 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미안, 갑자기 불러내서. 일단 밥부터 먹자.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기간 동안에 끝날 것 같지 않은 이야기들을 나누던 중 깨닫고 보니 디저트까지 다 먹었던 겁니다. 그때쯤에는 제가 에이코를 의심하던 마음도 해소되고 평범하게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자 갑자기 에이코의 휴대전화가 시끄럽게 울리고 에이코는 움찔하더니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이코는 전화를 받지는 않았고 계속해서 울리는 전화를 그저 바라만 보는 모습이 뭔가 겁에 질려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화 화면을 그냥 보기만 할 뿐인 에이코가 이상해서 저는 말을 걸어 보았습니다. 왜 그래? 아니야. 장소를 바꾸는 게 좋을까? 에이코는 근처에 자기네 집이 있다고 말했고 저는 들르기로 했습니다. 에이코의 집에 도착하자 뭔가 이상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계절은 아직은 봄이었기 때문에 막 돌아온 집이 차가운 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만 왠지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싫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춥지? 난방 돌릴게. 봤더니 난방기의 설정 온도가 30도. 확실히 이상한 온도 설정에 저는 다시금 공포를 느꼈습니다. 에? 온도 설정이 이상하잖아. 괜찮아. 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그렇게 말한 에이코는 선체로 앉으려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왜 나를 부른 거야? 오늘 같이 이 집에서 잤으면 해서. 에? 왜? 에이코는 그 물음에 답하지 않고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내더니 컵에 따른 후 저에게 내밀더니 아무 말 없이 TV를 켜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끔 혼자인 게 쓸쓸해서. 저를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모습은 아까까지 즐겁게 얘기하던 모습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일찍 나가야 하기도 하고 오늘은 역시나 돌아가는 게 좋겠어. 뻔한 저의 말에 에이코는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만 잠시 생각한 뒤 저녁은 여기서 먹고 가는 게 좋지 않아? 라는 제안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어떻게든 해서 여기에서 도망치려고 생각했는데 머리도 잘 돌지 않고 입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저녁을 먹기로 하게 된 거죠. 저녁은 나베 요리를 둘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슨 이상한 거라도 먹이는 게 아닌가 싶어 감시의 목적이 있었던 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때 에이코는 지금 자기의 고민에 대해 주절주절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사귀는 사람이 너무나 속박이 심해 친구들과 좀처럼 만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평범한 고민에 저는 맥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까 왔던 전화는 그 남자였던 모양으로 에이코가 연락을 하지 않아서 전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최근엔 폭력도 휘둘러서 조금 무서워. 실은 오늘도 집에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구나. 에이코가 자고 가달라고 했던 이후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심했던 죄책감으로 인해 오늘은 역시나 에이코의 집에 머무르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 잠깐 전화 받고 올게. 저는 바깥 복도로 나가 현관 쪽을 향해 서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지금 어디야? 그건 에이코와 저의 공통친구인 비코였습니다. 비코에게는 오늘 에이코가 오랜만에 불러서 나간다는 걸 말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비코의 당황한 목소리에 저는 놀랐죠. 왜 그래? 지금 혼자야? 아니, 에이콘네 집에 있어. 아, 빨리 밖으로 나와. 내가 성추행 당했다고라도 말하고 나와. 에? 왜? 됐으니까 빨리. 응? 알았어. 저는 횡설수설하는 비코에게 위화감을 느끼면서도 절박한 그 분위기를 깨닫고 집 안으로 돌아가서는 비코가 성추행을 당해서 혼란스러워해. 미안하지만 오늘은 돌아갈게. 라는 뜻을 전하자 에이코는 웃으면서 아쉽지만 오늘은 포기해야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비코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더니 지금 어디야? 이케부쿠로에 있는데? 그럼 되도록 사람들이 많은 데 있어. 나도 그리로 갈게. 그렇게 말한 뒤 20분 뒤에 나타난 비코는 갑자기 저에게 안겨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에이코하고는 이제 만나지 마. 에이코는 최근 악마하고 사귀기 시작했다고 떠드는 것 같아서. 비코는 그날 다른 친구들과 만나던 중 에이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서 친구 중 하나가 일전에 에이코가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악마하고 사귀려면 그가 하는 말을 들어야만 해. 그렇게 정색하고 말하는 에이코에게 이상한 광기를 느껴 섬뜩해서 죽는 줄 알았다고 말입니다. 게다가 사람 고기 의외로 맛있어. 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저는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오늘 나랑 만난 이유가 어쩌면 정말로 에이코가 악마와 관계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고 애초에 악마가 대체 뭔지도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그대로 에이코네 집에 머물렀다면, 그리고 만약 그 남자친구가 정말로 찾아왔다면 저는 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그 집안의 서늘함이 생각납니다. 그 뒤로 에이코와는 당연히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웃사람. 투고자 포피님. 20대 여성 회사원. 체험장소 도쿄도 스기나미구 고엔지. これは私が大学1年生の時の体験談です。 이것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겪었던 일입니다. 도쿄에 있는 대학을 다니게 된 저는 시골에서 상경해 스기나미구의 고엔지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로
각 층에 5집 정도 있는 낡은 아파트였지만 임대료가 낮은 게 매력이라 그 아파트로 결정했습니다. 생활해 봤더니 특별한 불편은 없었는데 결점을 고르라고 한다면 해가 잘 들지 않아 맑은 날 낮에도 아파트 안은 어두컴컴한 것과 전파 상황이 나빠 휴대폰이 잘 터지지 않는 정도였죠. 그리고 살아보고 하나 궁금했던 건 아파트에 살고 나서 반년이 지났는데도 다른 집 사람들과 지나치는 일이 전혀 없어서 그걸 조금 이상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2층 모퉁이에 있었습니다만 아파트로 이사 들어올 때 옆집이라도 인사해두자 해서 인터폰을 눌러봤지만 아마 비어 있었는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나 물소리 같은 생활음은 있어서 틀림없이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선 이웃과 인사 안 해도 평범한 거지. 생각하고 귀찮은 것도 있어서 결국 그대로 이웃에 인사하는 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어느 날 1층에 있는 공동 세탁기를 사용할 때 일입니다. 각 집들은 전부 좁아서 집안에 세탁기를 둘 수 없어서죠. 평소처럼 세탁 종료 시간을 재서 빨래를 가지러 갔더니 제 빨래 안에 본 적도 없는 너덜너덜한 양말이 4켤레 정도 섞여 있었던 겁니다. 분명 누군가의 장난일 거라고 생각해 살짝 기분이 나빠져 그때부터는 공동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고 근처의 빨래방을 이용하기로 했죠. 그 즈음부터였습니다.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요. 새벽 2시에 인터폰이 울려 나가봐도 아무도 없거나 한밤중에 자꾸 발신번호 제한으로 폰이 오거나 한 번은 새벽 2시쯤에 폰이 울렸을 때 잠이 깬 저는 졸린 채로 전화를 받아버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전파가 좋지 않은 탓인지 상대방의 목소리는 뚝뚝 끊기고 게다가 겨우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건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가 마치 음성 변경을 사용하는 것 같은 섬뜩한 목소리로 저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착신 이력을 봤더니 역시 발신번호 제한이었습니다. 그런 기분 나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그 아파트는 1층에는 공동 쓰레기장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 밤에 쓰레기를 내놔도 괜찮게 만들어져 아침이 약한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그날 한밤중에 쓰레기장 부스에 쓰레기 봉투를 버리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던 때의 일입니다. 제가 집에 들어온 직후였는데요. 옆집 문이 열리더니 1층으로 뛰어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간은 이미 밤 11시여서 이런 시간에 외출할 리도 없고 옆집 사람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시간은 언제나 밤 10시에서 11시쯤인데요. 매번 제가 쓰레기를 내놓고 집으로 돌아온 타이밍에 반드시 옆집 사람이 집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마치 제가 집에 돌아온 시간을 잰 것처럼 옆집 사람이 1층으로 내려갔다가 바로 다시 2층으로 올라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걸 발자국 소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조금 기묘하게 생각하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대로 밤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집으로 돌아오니 역시나 그 타이밍에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신경이 쓰였던 저는 현관의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본 거죠. 제 방의 눈앞이 딱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를 내려가는 옆집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본 옆집 사람의 뒷모습은 검은 옷을 입은 살짝 뚱뚱한 아주머니였습니다. 또 바로 돌아오려나? 생각하면서 문구멍을 보고 있었더니 역시나 그 아주머니가 돌아왔습니다만 한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버리러 가는 줄 알았는데 어째서? 계단을 다 오른 아주머니가 들고 있던 걸 보고
저는 몸속에 피가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몇십 초 전에 쓰레기 봉투였던 겁니다. 바로 조금 전 제가 쓰레기를 버렸던 시점에서는 다른 쓰레기 봉투는 없었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이 제가 내놓은 쓰레기 봉투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까지도 제가 쓰레기를 버린 뒤에 집에서 뛰어나온 옆집 사람은 아마도 제가 내놓은 쓰레기 봉투를 회수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핏기가 가시면서 갑자기 생각난 일이 있었습니다. 제 빨래에 섞여있던 낡은 양말들을 발견한 날, 저는 빨래를 널면서 그 안에 제가 버렸던 티셔츠도 섞여있던 걸 깨달았습니다. 이 티셔츠 버렸는데? 하고는 생각은 했지만 착각인가 생각해서 신경도 쓰지 않았었는데, 아마 옆집 사람이 제 쓰레기 봉투를 뒤져 그것을 제 세탁물에 넣은 것이라 상상하고 한기가 들었습니다. 발신번호 제한 전화도 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종이 쓰레기를 찾아내 한밤중에 저에게 전화를 걸었을 거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목적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소란을 피운 적도 없고 소음을 크게 내서 폐를 끼친 기억도 없습니다. 옆집 사람의 원한을 살 만한 뭐가 있는지 전혀 짐작이 가지를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그게 더 섬뜩해서 만난 적도 없는, 원망받을 이유도 없는 상대가 제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관찰하고 있다. 그런 순수한 호기심인지 악의인지 어쨌든 그런 곳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게 무서워 저는 그 아파트를 나가기로 결정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사할 곳도 정해졌습니다만 새 집으로 들어가기까지 한 달의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내놓는 일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학교 가기 전에 버릴까도 생각했는데요. 제가 집을 나간 후 쓰레기 수거차가 올 때까지 또 그 옆집 사람이 뒤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일단 이사하기까지의 대책으로 쓰레기 배출 횟수를 줄이도록 저는 가능한 한 쓰레기를 모아 내놓기로 했던 거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쉬는 날 아침 일입니다. 모아놓은 쓰레기를 쓰레기장으로 가지고 나갔고 마침 쉬는 날이라서 수거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 저는 화장실이 급해졌던 겁니다. 설마 아침이니 옆집 사람도 오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해 일단 집으로 들어가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서둘러 일을 마치고 현관문 구멍을 들여다보니 제가 내놓았던 쓰레기 봉투를 양손에 안고 계단을 올라오는 옆집 아주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대체 뭐가 목적인 걸까요?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저는 구멍으로 그 사람을 그저 공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집 사람이 집으로 들어간 걸 소리로 확인한 뒤 저는 서둘러 쓰레기장으로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러자 역시 제가 아까 내놓았던 쓰레기 봉투만이 사라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다 그 자리를 대신할 생각인지 제가 석 달 이상 전에 버렸을 신발이나 옷이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 버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일부러 그랬겠죠. 다른 주민들에게도 보여주듯 쓰레기 봉투는 열린 채로.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한번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없었을 테니 분명히 그 아주머니가 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감시당하고 있었던 건. 그렇게 생각하자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사히 이사를 마치고 나서는 겨우 안심하고 살게 됐는데 그런데도 만일 집안까지 감시당하고 있었다면요. 그렇게 생각하면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공포를 느낍니다.
그 아파트는 지금도 있는데요. 그 옆집 사람이 아직 사는지는 모르겠고 확인하고 싶지도 않습니다.